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일까요?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슬퍼도 기쁜 척 할 수 있는 게 사랑인가요?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사랑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호랑이까지 갈 것도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쌓이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라도 향상되고 카드를 많이 쓰면 포인트라도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런데 사랑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을 다루는 경험, 상대 이성의 심리 메커니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애 경험이 많다고 해도 새롭게 좋아진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허둥대고 실수만 하니까요. 여기 사랑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해서 보안회사에 다니는 성무는 친엄마도 인정하는 여러모로 어려운 남자입니다. 원체 공부를 잘해서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인문학 서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만큼 지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거나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서기에 잘난 척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재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는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많은 게 당연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을 참지 못하잖아요. 아니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식한 우리가 참아야죠. 헌데 성무의 성격상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무는 자신의 음식을 남이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1인분을 먹는 것이 성무가 좋아하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성무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배타적입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넘어다 보는 것조차도 혐오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타인의 세계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무관심이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불과합니다. 개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 고양이도 임시보호를 하고 있을 뿐이며 고양이보다 화분 속 식물들을 더 걱정하죠. 성무는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큰 마음 먹고 다가간다고 해도 들을 것은 핀잔과 무시뿐이고 받을 건 사랑이나 고마움이 아닌 모멸감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피곤해하는 사람이 바로 조성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성격을 숨은 그림 찾기라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휘루는 모든 것이 성무와는 반대입니다. 서울내기인 성무와 달리 휘루는 전라도의 시골 출신이고 성무가 전형적인 문과 우등생이라면 휘루는 왈가닥 체대생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은 것도 싫다고 하는 성무와는 다르게 휘루는 좋고 싫은 감정이 분명하고 그 표현도 솔직하죠. 그녀에게 성무는 가족이라서 좋은 것이 있으면 휘루는 성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무가 읽은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지 사랑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무와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기댈 수도 없고 기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조성무이지만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크죠. 그리고 그때마다 실망합니다. 당연하게도 말이죠. 이렇게나 휘루는 성무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성무를 더 이상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선언합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무의 끼니가 잠자리가 걱정되는 휘루와는 달리 성무의 전 여자친구인 유영은 한때 성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지만 눈치가 없고 따라서 배려도 없는 성무에게 질려버렸거든요. 성무의 독설에 대한 그녀의 내성은 한계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강단 있고 독립심이 강해 보이는 외모지만 유영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장현에게 받고 있는 상처도 억지로 삼키고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죠. 배려도 잘하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진심은 1도 없는 그 남자. 그래서 함께 자다가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장현을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는 전통적인 여인이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은 또 숨기고 싶은 자존심도 강한 여자인 유영은 언제나 조금은 지쳐있고 조금은 슬퍼 보입니다. 유영을 슬프게 한 남자 장현은 세상을 유영하듯이 살아갑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무표정으로 감정을 숨기고 바보처럼 순진한 웃음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현은 유영과 결혼 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죠. 유영에게 하는 거짓말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없어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무와 동거한 전력이 있는 유영이 성무의 동네로 이사오고 비슷한 시기에 휘루가 성무에게 이혼을 선언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좋은 대본과 훌륭한 연기라는 성공하는 드라마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 진려하는 마음과 질투가 공존하는 인물의 심리는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고 배우들은 마치 그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적절한 정도로 웃고 울고 짜증내고 슬퍼하죠. 이엘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차태현과 배두나 장현 역의 손석구도
배우보다는 인물이 먼저 보입니다. 게다가 그게 과하지도 않아요. 인물에 몰입하다 못해 빙의가 되어 작두를 타는 연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밋밋할지 몰라도 이들이 드라마에서 호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드라마는 망한 드라마가 갖추고 있는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라는 점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감정 표현에서 한국 드라마와 크게 다릅니다. 일본 드라마의 인물들은 양보하고 감추고 참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주거나 스스로 자기 만족하죠. 좋아하는 감정은 쉽게 드러내지 않고 이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 고민부터 합니다.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에도 나는 원래 씩씩한 아이니까 이 정도로는 좌절하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라는 식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죠. 반면 우리나라 드라마 속 인물들은 시종일관 화를 내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화를 내고 싫으면 싫다고 화를 냅니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거절당했다고 화를 내고 받아주면 받아준다고 소리를 지르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이고 뭐고 멱살부터 잡고 보고 여자라고 노인이라고 아이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오열하고 살면 산다고 울죠. 언제나 소리를 지르고 지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은 참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데 익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인물들은 감정을 숨기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나라의 캐릭터들은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뿐이죠. 당연히 이는 문화가 달라서겠지만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문화의 차이나 다양성, 상대성 같은 걸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감 깎아 먹으면서 보는 드라마에서 인물의 감정은 명확하고 단순한 게 더 좋죠. 리메이크하면서 완전히 다시 만들지 못하고 남은 원작의 잔재는 드라마의 공감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에 다시 하는 연애라는 소재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명작이라고 칭할 수 있는 드라마를 한 편 갖고 있습니다. 연애 시대가 그것이죠. 물론 이 드라마도 일본 리메이크작이죠. 일본은 뒤끝이 긴 스타일인가 봅니다.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각자 자신의 상처만 돌보다 서로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통은 줄어들고 오해가 쌓이고 원망이 깊어져서 결국 헤어지게 된 이 부부는 이혼 후에도 서로를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인생에 계속 신경 쓰고 참견하다가 이해도 깊어지고 사랑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에서 이혼 뒤 다시 시작하는 관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뤄져 있습니다. 연애 시대에 푹 빠져서 두어 달을 보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시청자는 최고의 이혼에 큰 관심을 둘 가능성이 적습니다. 연애 시대를 통해서 우린 이미 하얗게 불태웠거든요. 혹 이 소재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최고의 이혼을 보게 되었다고 해도 과일 깎고 있는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처럼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헌데 연애 시대와 최고의 이혼은 둘이 이혼 후에도 함께 산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점도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다. 뭐 그런 전개 말이죠. 사실 연애시대의 가무성과 손예진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의 이혼에서 이혼의 책임은 성모에게 있고 이혼당할 귀책 사유는 장현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이들은 10대 0이에요. 전적으로 남자 쪽이 망친 결혼 생활인 거죠. 하지만 연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무너진 책임이 양쪽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고 원망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혼한 뒤에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면서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된 거죠.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죠. 반면 최고의 이혼에서 이혼은 정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아내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며 눈에 걸리면 모두 돌려가는 남자. 지난 사랑에 대해 미련이 있고 아내와는 뜨거웠던 적도 없이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쉽게 하는 남자. 아내보다 화분을 더 걱정하는 남자랑 어떻게 사나요?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밤새 즐기는 남자와는 또 어떻게 같은 이불을 덮겠습니까? 철저하게 반성을 한다고 해도 용서와 재결합은 쉽지 않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한쪽에 몰려 있으니 해결 과정이 뻔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이 등장한다거나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거죠. 가슴을 치는 대사와 인물의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역시 여자 쪽에 한정되어 있으니 몇 번 반복되면 여자는 정말 착한 여자고 남자는 개쌍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결합이 점점 무리한 선택이 되고 억지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공감을 얻을 수는 없죠. 남자에게는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불쌍놈처럼 행동한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의 츤데레 남자 주인공과 다를 게 없죠. 남자의 행동에 여자는 화를 내고 남자의 의도를 알게 된 여자가 반성하고 사랑이 커지는 그런 형태 말이죠. 해당 장르의 지루한 공식인 것도 문제지만 최고의 이혼은 이런 톤의 드라마도 아닙니다. 이혼의 원인이 양쪽에 있었고 이혼 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건 연애 시대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차태현과 배두나는 물론 훌륭한 배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무성과 손예진을 더 보고 싶습니다. 더 예쁘고 더 멋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 예상으로는 이혼 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은 다시 혹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연애 시대의 길이죠. 저는 앞서 이 방향의 전개로 연애 시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전혀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만큼 내적 갈등도 잘 그리고 있고 인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섬세하게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대본, 연출, 연기 모두 수준급인 이 작품에서 새로움은 없을지라도 몰입해서 볼만한 재미는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뷰 초반에 리메이크가 채 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작 드라마의 잔재가 성공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도 그런 점이 있죠. 일본 드라마 특유의 화면 가득 소품을 채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는 가난해도 집안은 모던한 스타일이고 부자여도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마치 가사 도우미라도 쓰는 것처럼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죠. 실제 우리가 사는 집은 집안 곳곳에 잘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책은 책장에 어지럽게 꽂혀 있고, 아니 책장에 꽂혀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고, 설거지한 그릇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쌓여 있고, 이 역시 설거지라도 했으면 다행이고,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빵 봉지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침대 위 이불은 내 잠버릇을 반영한 채로 굳어 있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데 우리나라 드라마 속 집안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조차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주지라기보다는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집과 사무실이죠. 일본 드라마는 그와 반대입니다. 화면에 소품을 못 채워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이것저것 다 갖다 놓습니다. 정말 우리들 집처럼 말이죠. 최고의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함께 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물건이 섞여서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이 현실감이 바로 이 드라마의 장점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인물에 동의할 수 없는 심리나 행동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는 행동과 실제 갖는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문은 왜 이혼을 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했을까요? 휘루가 예의 없고 무식한 체대 여자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녀가 그렇다고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밝고 애교도 있어요. 아내로서의 역할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은 이혼을 얘기했죠. 그것도 몇 번씩 말이죠. 휘루가 이혼을 결심한 계기 역시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이라면 그녀의 분노와 실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혼의 결정적 계기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헌데 휘루는 이혼하자고 말하고 성문은 동의합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휘루는 참아왔던 게 터진 느낌이라기보다는 홧김에 지른 것처럼 보이고 성문은 이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관성처럼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이혼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멍청한 선택을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100%는커녕 40%의 확신만으로도 행동을 해야 하고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결정은 남이 하고 행동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소한 이유를 대면 미루는 때도 있죠.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제출 같은 그런 거 말이죠. 미묘한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 마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심리와 바보 같은 행동들, 이들 모두 진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서 모두 잘 만든 드라마는 아닙니다. 어떤 현실을 왜 반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도 힘든 내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를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저 내 옆에 사람과 말을 나눠보거나 내일 아침 출근만 해도 그 지리멸렬한 현실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이혼이 반영하는 현실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불안정함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고 찌질하고 비합리적이면서도 감정이 널뛰게 하는 이들의 심리와 동기화되어 흔들리는 관계는 모두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 작가가 생각한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양보와 이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 근데 이것들이 사랑을 위한 자세 맞나요? 성직자가 갖춰야 할 미덕 아닌가요? 저는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제작진이나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좋아할 사람들이란 게 일단 연애 경험이 좀 많고 그 중에서도 실패한 역사, 쓰디쓴 과거가 대부분인 그런 사람들, 연애에 있어 고수보다는 고자인 사람들일 테니까요. 사랑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뽀샵으로 모난 곳은 깎고 어두운 곳은 감추고 좋은 곳은 늘린
그런 뽀샤시한 사랑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말고 없잖아요. 이혼 후 숙려 기간 동안 일어나는 연애보다는 100일 동안만 만날 수 있는 난군이 더 궁금한 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많은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1%대라는 건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이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드라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W였습니다.